이 CCTV인데요. 이 CCTV를 갖다가 어떤 DVR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게 어떤 이 CCTV의 이 선을 전원 연결선과 어떤 영상 연결선, 영상 어떤 신호 연결선을 갖다가 컴퓨터에 꽂기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몇 개 집안에 20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고 공장 같은 사무실에 20개, 10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통합해서 전기도 주고 영상 신호도 주고 받고 하는 장치를 갖다가 가령 내가 5개짜리다, 10개짜리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잭을 꼽는 거예요. 꼽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20개면 5개짜리라 그러면 4개만 있으면 되네. 4개를 갖다가 다시 총괄 사령부가처럼 해가지고 4개의 선을 꽂으면 거기서 마지막에 거기 1개의 선으로 이렇게 컴퓨터에 또 꽂으면 컴퓨터에서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어떤 CCTV 화면을 20개가 됐든 뭐 100개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신호를 처리하는 거, 최종적으로 신호를 처리하는 해서 딱 인터넷 선처럼 하나만 꼽아가지고 유튜브 방식으로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 안에 어떤 휴대용으로 갖고 있어서 여기에 어떤 배터리가 달려 있고 여기도 저장도 간단한 저장까지도 가능하고 기타의 어떤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기타의 어떤 다른 워키토키 방식의 영상 장치다 그것과 서로 연동이 되게 해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CCTV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고 둘 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선으로 되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신호가 멀리 갑니다. 일반적인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드론 조종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알 수가 없죠. 군에서 이제 드론 조종할 때는 전파를 어떤 전파를 썼는지 몰라야 되니까 그것을 약간 시시각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사전 정해놓은 약속을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비밀번호暗号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적이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드론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아군 식별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삼성페이여서 이것을 현관 어떤 변파에다 비밀번호 담아가지고 현관문 개폐해 쓰신데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CCTV 장치에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주소 지번이 뭐라 그러든 간에 상관없이 전 세계 지도를 주소 지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망원경 또는 카메라 구조에서 이런 CCTV에서도 가로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레이저 공격기나 A사 레이더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그 바다 속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하층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어떤 장비 업체들이 인터넷 회사들이 이제 밑에 지층에 이렇게 매설하거나 아니면 상하수도 가스관 매설할 때도 정확하게 지하층에 이렇게 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요. 땅 밑에 몇 미터, 몇 센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그 지점을 찍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굴착을 했는지 여부조차도 그것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스마트폰 같은 또 다른 영상기기로 좌표를 찍으면 정확히 굴착을 했을 때 굴착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 안도 가능하고요. 반도체 CPU나 GPU 반도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고 또 그걸 기초로 마더보드가 됐든 아니면 여기 SSD, HDD 또는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가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보 이동 경로와 또는 일 처리하는 저장이 되든 연산이 되든 어떤 일 처리하는 장소를 지정해줘서 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동영상을 갖다가 한 개를 잘랐다 그러면 100개로 잘랐다 그러면 한 개를 100개의 차량에 한 개 싣고 물건을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에 보내면 그렇죠. 이거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고 발열도 심하죠. 그러면 아예 그냥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의 도로에다가 태워서 70개도 괜찮아, 50개도 괜찮고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에다가 저장을 밀고 쓰기가 엄청 편해지겠죠. 빨라지고 이렇게 뭐 주요하게 저장하는 부분이 있지만 각 정보를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여러 군데 저장을 하거나 연산하거나 일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요. 인간의 뇌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주요 저장 장소가 있고 나머지는 이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야지 발열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물론 광섬유를 하면 좋지만 기존의 구리 회선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현상, 발열도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PU나 GPU나 모든 반도체 이런 데서도 어떤 컴퓨터 또는 로봇 안에서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보의 신호를 이동 경로와 또 저장과 일처리 이렇게 막 읽고 쓰기 연산뿐만 아니라 모든 일처리하는 것을 지정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쪼개는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파일에 일련 번호를 쓸 수가 있고요. 일련 번호를 쓰고 나중에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대어서 소비자 환경으로 암호까지도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나 GPU나 모든 어떤 그 정보통신, 그러니까 인터넷 장비 업체나 아니면 위성통신, 뭐 이동통신 포함해서 모든 정도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기들, 이런 게 스마트폰에서도 설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서로 간에 어떤 내가 이렇게 뭐 인터넷 내가 이 방식으로 보내서나 인터넷 회사에서 이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또는 이동통신으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거기가 병목 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통신 장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호를 쪼개서 여러 개로 분할해서 수많은 정보도를 만들어서 저장이나 일처리를 연산이나 일처리를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한다.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탑재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어떤 무선으로 제가 컴퓨터 같은 데도 이렇게 하자 그랬죠. 컴퓨터 같은 데에서도 컴퓨터나 뭐 노트북 컴퓨터도 가능하지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번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데스크탑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유동 IP라 그냥 있을 뿐이지. 그래서 데스크탑에다가도 전화번호 부여하듯이 이렇게 부여를 하고 데스크탑에 노트북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니면 그것도 인식 코드, 식별 코드를 갖고 어떤 고정으로 주는 거예요. 고정으로 줘서 내가 어떤 유튜브나 어떤 다른 데서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동영상이나 뭐 문서를 뭐 구글 같은 게 쳐갖고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이렇게 착각 이렇게 누르면은 그것이 내 스마트폰 번호를 기록을 하거나 컴퓨터의 인식 코드나 또는 컴퓨터에 부여된 어떤 전화번호처럼 부여된 것을 이렇게 적으면 자동 다운로드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쪽 전화번호를 그쪽에다 다운로드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엉뚱한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음란 동영상 같은 걸 보내갖고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yes, no를 갖다가 이렇게 이것을 해킹에는 근데 방법이 없긴 한데 yes, no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스마트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yes, no를 갖다가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의사를 따라서 yes, 그 안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을 몰랐을 때 이게 이제 곤란함을 당할 수 있는데 사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안의 내용을 살짝 이렇게 맛보기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종류의 동영상인가를 보고 yes, no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에다가 소비자도 환경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어떤 숫자 중심이나 또는 문자를 섞어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동영상에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줘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무수라는 동영상을 지하격 특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봐가지고 다시 한번 찾으려고 그랬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검색어를 여러 개 동원했는데도.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인식 코드가 있으면 식별 얼마나 좋겠냐. 그럼 그것만 딱 내가 찾거나 또는 다른
회사 내 어떤 다른 회의하는 사람에게 이 동영상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조건 다운로드를 받거나 주고 이러거보다 그 동영상 번호 또는 문서, 구글에서 어떤 이렇게 문서를 찾았잖아요. 문서를 찾았으면 그것도 식별 코드가 이제 숫자 숫자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숫자 문자를 섞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번호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이제 회사 관계자가 20개를 갖다가 구글에서 딱 그 체크해서 그거를 자기네들에게 다운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인쇄를 한다든지 자료로 삼아서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거나 참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 뭐 이런 데서 가능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뉴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뉴스에도 네이버 같은데 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빙인가 뭐 이런 데서나 기타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 뉴스 해당되는 뉴스의 그 어떤 식별 코드 번호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 딱 찾으면 그 뉴스를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도 동일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 그 식별 코드가 다 있거나 문서가 나와 있는데 식별 코드가 있어서 그걸 따로 적어서 클릭을 하거나 복사해 가지고 와도 되고 그럼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네, 그죠? 네, 이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을 구성할 때 내가 어떤 사진 방식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시작점과 끝점을 지금 뭐 드래그 방식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착각 누르면은 마우스에도 기능을 갖다가 1, 2, 3, 4, 5 마우스 기능 1, 2, 3, 4, 5 택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쪽을 누르면 마우스에 해당되는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이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따라서 그럼 마우스의 활용폭이 굉장히 넓겠죠. 예,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마우스 움직임도 틀리게 인식을 해주는 거죠. 마우스를다가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하든지 굴리든지 했을 때 다르게 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1, 2, 3, 4, 5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진 촬영 방식으로 문서다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찰칵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쪽 파일로 불러들여 이쪽 문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문서에는 그 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 있고 사진 있고 동영상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자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방식으로 차각차각 그럼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마우스 클릭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서를 구성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위치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컴퓨터에 어떤 것이 저장이 됐다. 그럼 컴퓨터에 저장이 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 있는 사진, 문서, 동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찰칵을 해서 그걸 일종의 대기 장소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컴퓨터의 작은 화면 밑에다가 그냥 코너를 마련해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기존에 내가 저장했다는 것에서 지금 작업에 사용돼야 될 새로 문서를 새로 어떤 파일을 구성한 문서를 구성할 때 이거를 미리 저장되어 있던 글, 사진, 동영상 이쪽으로 끌어와서 대기 장소에다 대기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면 일일이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데나 또 어떤 데서 굳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해당되는 동영상을 다시 모르고 실수로 지워버렸을 때 한글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 아시죠? 문서 프로그램. 한글과 컴퓨터 회사 거. 그래서 이런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자기가 해당되는 글자를 모르고 딱 지워버렸는데 다시 복원 기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스마트폰 같은 데는 복원 기능이 있어요. 복원 기능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원 기능을 갖다가 굳이 휴지통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다시 복원이 되는 실수로 지웠을 때 해당되는 어떤 몇 초 안에 그러니까 한 몇 분 안에 30분 안에 1시간 안에 하루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이미 지워버렸던 것을 아차 싶어서 하루 안에는 가능하도록 이런 또 며칠 안에 또 정해놓은 숫자를 따라서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며칠간에는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죠. 이렇게 해서 그런 기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아니면 이렇게 태블릿 PC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도 이것이 가능하고요. 굳이 휴지통 들어가지 않고도 옆에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마우스의 기능이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 그쪽 번호를 2번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의 똑같은 왼쪽 오른쪽 움직임을 틀리게 인식을 해가지고 보공 기능으로 바뀐다. 이런 기능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자판 얘기한 키보드를 그 스마트폰의 액정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손으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컴퓨터하고 TV 결합이 나왔을 때 어떤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상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스마트폰에 액정 방식으로 키보드를 만들면 되게 편리하겠다라는 거죠. 먼지도 안 들어가고 좋잖아요. 예. 그렇게 만드시면 그런 상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마우스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임을 그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움직여주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마우스 움직임을 이렇게 대신한다는 거죠. 거기도 마우스 움직임처럼 1, 2, 3, 4, 5 기능을 손가락 똑같은 움직임을 기능을 누르면은 틀린 기능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기술 보조가 들어갈 수 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합화시키지 맙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간 더 비싼 거는 거기다 저장 기능을 주는 거죠. 아예 그냥 뭐 사진이나 문서나 동영상을 일시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 장소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형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좀 더 비싼 거는 디지털 화면, 그렇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가지고 화면을 표시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TV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중앙 컨트롤 장치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TV가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유무선으로 이렇게 내가 2층에 있을지라도 또는 TV를 1층에 있다 그러면 2층에 3층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클릭을 서로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전파를 갖다가 주고받고요.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게 하고 그것을 그것을 조작을 통해서 그 TV에 나오는 화면이 이쪽으로 뜨고 이렇게 해서 조작을 통해서 하고, 아니면 컴퓨터에 나오는 화면이 이쪽으로 뜬다든지 스마트폰에 나오는 화면이 이쪽으로 뜬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물 인터넷처럼 해가지고 TV를 조작을 하거나 조명을 조작하거나 컴퓨터 뭐 세탁기나 아니면 그렇죠 저기 뭐 보일러나 이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CCTV도 그 안에 들어가서 조작을 할 수 있고, 또 현관문 비디오도 인터넷 연결 자체 전파망이나 인터넷 연결망으로 인터넷 신호를 통해서 연결해 갖고 거기서도 이렇게 총괄해서 하시고, 스마트폰도 여기 통합이 돼 스마트폰 번호가 이 기기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전체 사물 인터넷을 주도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삼성이나 LG나 중국 회사나 어떤 회사도 만드시면 소니나 모델 어떤 것도 이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 인식은 당연히 되고요. 음성 인식이 되니까 음성 인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TV 리모컨을 제가 지금의 어떤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은 현재는 셋탑박스가 있지만 셋탑박스에다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무선 초인종 그럼 지금은 현재는 적외선 방식이 바뀌어야 되네요. 바로 앞에서 아니면 TV 조작이 안 되잖아요. 밥 먹다가도 좀 각도만 틀리면 조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찮아요. 그래서 아예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전파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2층, 3층에 있더라도 TV 조작하도록 TV 키거나 이렇게 몇 번을 틀면 그중에 이미 나와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셋탑박스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 TV에 결합이 나왔을 때 이제 셋탑박스가 이제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직접 이렇게 TV 리모컨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같은 전파를 가지고 호출 번호만 스마트폰 호출 번호만 셋탑박스 안에 스마트폰 10개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마트폰 번호를 안에서 이렇게 10개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 그렇죠. 전파는 하나지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기능을 틀리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서로 다른 전파를 여러 개 발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 전파마다 기능을 틀리게 해서 리모컨 조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이거는 뭐 이제 그 어떤 통신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다가도 이렇게 유선 방식이나 무선 방식으로 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자고 그랬는데, 컴퓨터 안에 어떤 인터넷 전화망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페이스북의 경우는 인터넷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면서 스마트폰 그다음에 한 10전화 유선전화를 연결하면 실질적인 전화가 된다. 그래서 가입자끼리는 서로 공짜 통화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가입자가 아닌 데는 이렇게 통신요금을 부과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현재 있는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다자간에 통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방식 자체가 뭐가 됐든 간에 인터넷 망을 통하든 어쨌든 간에 다자간에 통화를 가능할 수 있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도 보고 문서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 스트리밍을 해준다는데 50명, 100명이 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를 특정 몇 사람만 골라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반상회 같은 거 하는 거죠. 반상회 하거나 팸 그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얼굴도 띄워도 되고 자기 아바타처럼 그다음에 특정 한 사람만 통화 가능하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화가 가능하게 하시면 그것은 뭐 이게 데스크탑에서도 가능하고 노트북,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방송과 통신을 같이 결합을 하는 유튜브나 그럼 넷플릭스 방식으로 하루 동영상을 갖다 40개 틀으면 방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채팅 방식 이런 통신 방법을 통해서 방송 음악 스트리밍을 해준다든지 모두에게 들려주는 그래서 그것을 방송을 하루 500개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클릭을 그럼 공짜 방송 제공해 주잖아요. 유튜브 별로 돈이 안 들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는 넷플릭스 건 깔린 게 동영상이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방송을 공짜로 제공해 주거나 통신까지도 공짜로 제공해 주고 나서는 유료 문을 나눠서 돈을 그렇게 지불하게 하거나 지불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방식으로 직접 동영상을 올리거나 올려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그 유튜브처럼 키워도 되고 유튜브 새로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키워주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걸어나오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때 애플하고 인터넷 전화를 연결하셨죠. 그다음에 이렇게 플랫폼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안에 이렇게 쇼핑몰 만들어도 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쇼핑몰 만드셨어요. 제 기술입니다. 남의 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고가의 기관들이 엄청 광고를 많이 하고 서울시, 인천시 각종 지자체들이 광고를 많이 하고 주한미 대사관도 광고, 오스트리아 관광청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를 계속 인텔 뭐 그다음에 이런데 그다음에 어떤 옥션 같은 게 신세계 그다음에 네이버도 광고를 하셨고 제 기술이 다 나와요.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하나 같은 데도 하나 천무 광고 하나에서도 A사레다에서도 제 기술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 갖고 중 한 개 이상 있으면 전기와 어떤 산소를 차단시켜서 나머지를 살리는 방안이었는데 이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듯이 더우면 냉방, 추우면 난방 이렇게 해준 어떤 배터리였다 난방에 좀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겨울에 출력 떨어지는 문제를 그걸로 봤는데 YTN에서 어떤 중소기업자가 보도를 하시더니 자기 기술인 것처럼 하더니 저는 제 기술이라고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기아차에서 현대기아차도 제 거 광고하셨는데 그다음에 LG 같은 데도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좌표와 숫자 방식뿐만 아니라 제 기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협회도 YTN의 제 기술이 같이 모둠으로 모여 있어요. 제 기술이 왜 내 기술이 거기 플라스틱 전문 또는 비상배 시스템 서울시에서도 하시고 지적재산권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민사소송을 따를 때 외국에 팔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기술이 다 모여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자기 기술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을 어떻게 안 하셨죠. 정확한 기술을 설명 안 하셨지만 그건 제 기술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양산신가 이럴 때도 그렇고 CCTV 운영을 할 때도 이게 제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 표시하면 여기서부터 코 길이, 눈 길이, 귀 길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세세하게 파악하시면 성능만 좋으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이목구비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100사람이 주변에 거리에 있을지라도 정확히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인식률 일치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CCTV를 앞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양산시에서 그걸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카메라 인식 구조에서도 가로세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면 시시각각으로 자동차나 사람을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을.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레이저 파나 초음파나 아니면 모든 형태의 어떤 전파의 여러 가지 방식. 그만큼 뭐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일반 전파나 이렇게 전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외선 구조를 같이 쏘는 구조를 해서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탐지하는데 좀 더 이렇게 유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헬기 같은 데서 쏘면은 숨어 있는 어떤 금속 부분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뭐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금속이니까. 또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이제 체열 온도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외선과 일반 전파를 같이 쏴주는 구조,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이제 뭐 차량에다가 하거나 헬기나 이런 벤치에다 써가지고 이게 밑을 탐색을 하면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금속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 같은 거, 숨겨진 무기, 뭐 탱크 같은 거, 차량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이게 수소산소 추출할 때 제가 썼던 방식인데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또는 일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일반 전파도 써도 됩니다. 그거를 물에다가 상중하로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서 조사를 하고요. 저는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상중하로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안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거는 그거 자체가 전파를 뿌리는 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밑을 이렇게 약간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그 수소산소가 추출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약간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이는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물을 데우잖아요. 뭐 그런 방식, 고기도 데우고 고기도 이렇게 익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해가지고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를 쏘면 이렇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수소산소가 이렇게 용이하게 추출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뭡니까? 압축공기를 집어넣어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금속을 집어넣어서 물을 데우잖아요. 그럼 물을 데우는 거를 하나만 원래는 이게 하나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로 하는데 이걸 10개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100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이 방식을 해가지고 물을 끓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거 추출할 때 수소 집어넣으시잖아요. 수소를 집어넣는데 이걸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주는 거죠. 프로테이즈를 따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약간 발화를 좀 늦추게 하기 위해서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 석유 추출할 때 압축 공기를 넣어서 이제 고온 고압 속에서 이렇게 추출이 되도록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추출할 때 전파 방식,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쏴서 석유를 끓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석유 추출 방법, 오일샌드 같은 데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오일샌드는 그냥 이산화탄소만 단독으로 집어넣어서 하셔도 되고 수소산소를 좀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석유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용광로에서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할 때, 또는 고무나 플라스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다른 불순물을 제거할 때 이런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고온 고압 속에서 이것을 해준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캠페인성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